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매출이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수출 비중은 80%인데요. 미래에 필요한 산업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빨간 숫자가 눈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보면 2020년부터 4년 동안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1.12배라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했으니까 좋습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 중인데요. 영업이익률은 7%에서 8% 사이로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이 최고 실적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2022년 4분기와 2023년 4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이 주식은 배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4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걸까요?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서 ROE가 낮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100% 이상입니다. 보통 부채 비율입니다. 그런데 유보율까지 낮습니다. 유보율이 100% 이하인데요. 재무 안정성은 오래간만에 아쉬운 재무 안정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입니다.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몰라도 두산중공업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명이 바뀌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소형 원자로 관련 테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계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매출 비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은 대형 주식입니다. 아쉬운 재무제표입니다. 아쉬운 재무 안정성입니다. 시가총액은 대형 주식이며 두산 계열 회사입니다. 3년 연속 하락을 했고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41%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반전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상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재무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유상증자를 하면서 얻어낸 자금으로 사업을 잘 한다면 좋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4년 동안 매출은 상승하고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에는 두산 밥캣 부문이 있고 연료 전지 부문도 있지요. 발전 설비와 관련한 연관 산업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지요. 또한 소형 원자로 관련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주요 주주가 37% 보유 중이고 유통 주식은 63%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도 19%로 높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해외 수출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도 수출하는 주식입니다. 특히 한국의 담수 처리 설비는 두산중공업에서부터 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두산 밥캣의 매출이 높아서 기계 업종으로 속해 있는데요. 두산 밥캣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아무튼 수출 비중이 높은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지요.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는 금액은 2022년보다 2023년이 높습니다. 다만 2024년 1분기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2021년에 연구개발 투자가 제일 활발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도 낮은 편이죠.
아까 전에 보았던 주력 매출 부분인 두산밥켓을 보겠습니다. 두산밥켓은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의 46%를 보유하고 있지요. 참고로 두산밥켓은 저 PER, 저 PBR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는 주식이지요. 두산밥켓은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부터 상승하고 있지요. 그리고 5년 연속 영업이익에 당기 순이익을 잘 기록합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인데 이 주식도 사연이 많습니다. 2007년에 인수를 하면서 비싸게 두산이 돈 주고 샀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았더니 결국 좋은 선택이라고 했지요. 좋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 자회사 중 하나인 두산퓨어셀입니다. 이름이 쉽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을 37% 보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 PER, 저 PBR 주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 PER, 고 PBR을 기록하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두산퓨얼셀은 매출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단기 순손실도 기록합니다. 두산퓨얼셀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2020년부터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4,600억이던 매출액이 2023년에는 2,600억으로 하락했지요. 미래 성장성이 있어도 실적이 따라가야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PER은 중간중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 PER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입니다. 저 PER 주식은 아닌 것 같네요. PBR은 어떨까요? 두산에너빌리티의 PBR은 1.6배입니다. 주식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더 높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PBR은 지난 5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준이지요. PBR도 저평가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배당금으로 1년을 생활하는 투자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금 생활 투자자는 배당이 없는 주식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황금거북이의 투자 기준에 충족하기가 어렵지요. 저 PER 주식도 아닙니다. 저 PBR 주식도 아닙니다. 재무 안정성이 좋은 주식도 아닙니다. 5년 동안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도 아닙니다. 배당도 주는 주식이 아닙니다. 두산밥켓의 실적은 좋지만 두산퓨얼셀의 실적은 아쉬운 주식입니다.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출 비중이 높은 주식이지요. 미래 성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거북이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저점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지요. 12,000원부터 14,000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와 재무 안정성, 배당 지급 능력을 고려해보면 이 저평가 구간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 추세이지만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성장성에 투자해서 그런지 약간 높습니다. 주가도 저평가 구간이 아니지요. 무엇보다 배당을 주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주식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인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은 높아도 실적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에 대해 별점 4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투자 보류 의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자회사 말고 모회사의 실적은 어떨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회사 두산주식은 재무제표가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2022년에 당기 순손실도 기록했지요. 그런데 최근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겠죠.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미래 성장성의 PER과 PBR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너무 안전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잘 올라서 조금 아쉬운 두산 주식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수익은 잘 내고 있으니까요.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시청자 종목 분석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 같은 경우 대기업 계열 회사를 분석하려면 밑에 있는 자회사부터 손자회사, 때로는 모회사도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주식을 분할하니까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국 주식시장은 답이 없는 걸까요? 그걸 알면서도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황금거북입니다. 5월 23일은 제 생일이지만 주식 분석을 멈추지 않는 황금거북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